석 달치 밀린 월세. 새 건물주가 아주 독하다는 경고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월세 내셔야죠. 숨이 멎었습니다. 3년 전 상간녀와 제 모든 것을 짓밟고 떠났던 바로 그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제 초라한 원룸을 훑어보더니 역겨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꼴 좋네. 아직도 이러고 살아? 당장 돈 없으면 방 빼. 그의 오만한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 오만한 남자는 몰랐습니다. 제가 왜 웃었는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든 비극과 통쾌한 복수는 바로 그날 그가 제 현관문을 두드린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그 순간으로 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라면을 끓이다 말고 불을 줄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였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택배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받을 물건이 없었으니까요. 똑똑똑.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3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였습니다. 문 열어. 남자가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엔 비싼 시계가 빛났습니다. 구두도 새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년 전의 민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의 그는 늘 구겨진 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돈이 없다며 투덜거렸고 서연에게 생활비를 손 벌리기 일쑤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이네. 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선이 서연의 뒤쪽을 훑었습니다. 좁은 원룸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낡은 책상, 작은 냉장고, 접이식 침대. 빨래는 방 안에 널려 있었고 라면 끓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꼴 좋네.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살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월세. 민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석 달 밀렸던데. 당장 처리 안 하면 쫓아낼 줄 알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 건물 주인이 나야. 민준이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샀지. 그러니까 내 집주인이 나라는 거야. 월세 밀린 거 알지? 300 내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3년 전 민준은 빈털터리였습니다. 서연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그랬던 남자가 어떻게 건물을 샀단 말인가요? 그것도 이 건물을요? 어떻게? 놀랐어? 민준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만나기 나름이야. 나 잘 됐거든. 너같이 쪼잔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은 만나기 나름.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민주는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 덕분에 잘 살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3년 전 민주는 서연을 차갑게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요. 그 여자 덕분에 민주는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서연이 사는 건물을 샀습니다. 300 이틀 안에 내.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못 내면 나가. 다음 세입자 벌써 연락 왔어. 이틀은 너무. 내 알 바 아니야. 민준이 서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계약서 봐. 석 달 밀리면 강제 퇴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도 확인했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좋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참, 그때 말이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날 떠나보내지 말았어야지. 내가 힘들 때 좀 더 잘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걸. 서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떠나보냈다고. 민주는 서연을 배신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떠나간 게 서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잘 살아. 민준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게 천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3년 만에 나타나서 월세를 독촉한다. 건물을 샀다고 한다. 명품을 걸치고 나타났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웠습니다.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하필 이 건물을 샀을까? 왜 직접 찾아왔을까? 부자가 됐다면 관리인을 보내거나 문자 한 통이면 됐을 텐데요. 굳이 직접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있어.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민주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라면은 이미 불어 있었습니다. 끓이던 걸 그대로 뒀으니까요.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불은 면이 입에 들어갔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씹어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민준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엔 4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월세 300을 낼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났습니다. 일주일째 그대로였습니다. 4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여기였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자신의 방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높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려놓았고 손목엔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의 팔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여자가 유진. 3년 전 민준이 바람 피운 그 여자였습니다. 왔네. 민준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돈 준비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야 이 여자? 유진이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입자. 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월세 밀린 그 사람? 유진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 진짜 그렇게 생겼네. 유진이 킥킥 웃었습니다. 서연은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민준이 서연의 앞을 막았습니다. 돈 얘기부터 하자고. 없어. 서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야지. 민준이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중으로 짐 빼. 내일은 자물쇠 바꿀 거야. 일주일만 더 줘. 서연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있으면 월급 나와. 그때 줄게. 안 돼.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 석 달 밀리면 즉시 퇴거야. 더 기다려줄 이유 없어. 제발. 어휴, 진짜.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이런 사람한테 왜 말을 섞어? 시간 낭비잖아. 유진이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언니 있잖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물 10채도 더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준 빌딩은 이거 10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여기서 버티든 말든 우리한텐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유진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언니 같은 사람이랑 우리 자기 옛날에 사귀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레벨이 안 맞는 사람이랑 사귄 거예요? 자기야, 그때 눈 좀 없었던 거 아니야? 유진이 민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때 좀 힘들었나 봐. 두 사람이 낄낄거렸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참 언니. 유진이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혹시 여기 계속 살고 싶으면요, 우리한테 빌어요. 무릎 꿇고 빌면 한 달만 더 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어때요? 해볼래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 무릎 꿇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됐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갈게. 뭐? 유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던 모양입니다. 나간다니까.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짐 쌀게. 그러니까 비켜줘. 서연은 두 사람을 지나쳐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야, 저 여자.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미없게. 빌 줄 알았는데. 내버려둬.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안에 나갈 거야. 우리 갈까? 응, 가자. 여기 냄새나. 유진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냄새. 두 사람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건물 10채도 더 가지고 있다.
우리 아빠가 사준 빌딩. 유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유진의 아버지 덕분에 건물주가 된 거였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기생충.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유진 집안에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민주는 가난했습니다. 서연의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자인 유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유진의 아버지 돈으로 먹고 삽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생충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가야 해.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고시원, 찜질방, 다 돈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뭐야? 왜 여기 세워놨어?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른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당장 빼.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에 민준과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배달원이 황급히 오토바이를 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놔? 미쳤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여기 건물주야. 알아? 다음에 또 이러면 출입 금지시킬 거야. 네네. 죄송합니다. 배달원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오토바이를 끌고 갔습니다. 민주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기야, 가자. 유진이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화내지 마. 피곤해. 그러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건물주. 민주는 자신을 건물주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건물주라면 배달원한테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하면 됐습니다. 경비원이 알아서 처리했을 겁니다. 굳이 직접 나서서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해할까?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 건물주야. 강조했습니다. 꼭 확인시키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것 같았어. 그 생각이 들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말로는 유진의 아버지가 사준 거였습니다. 그럼 진짜 건물주는 누구일까요? 유진의 아버지? 아니면 민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만 민준 이름으로 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민준은 진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였습니다. 허수아비.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은 유진 아버지의 허수아비였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진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아직 작은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서연은 그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서연은 궁금했습니다. 오후 4시 서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돼. 거기는 내 자리야.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중년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4층에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서연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착순이라고 했잖아요. 주차 공간은 정해진 게 없고요. 내가 건물주라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건물주 차는 당연히 제일 좋은 자리에 세워야지. 그런 규칙은 없었는데요. 중년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건물주 우선 주차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시끄러워. 민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가 원하는 데 차 세우는 게 뭐가 문제야. 손님 진정하세요.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시면 다른 입주민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민준이 경비원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 월급으로 먹고 살아? 내 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나한테 대들어? 경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건물주님께 직접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닥쳐. 민준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다 똑같아.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서연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어.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기가 건물주라는 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주차 자리 하나 때문에 저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짜 건물주라면 여유를 부렸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습니다. 필사적으로 자기 위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에휴. 중년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세울게요. 당연하지.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년 남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다른 주차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준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싼 외제차였습니다. 차가 빠져나갔습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도 건물을 나갔습니다.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민준이 왜 저렇게 예민할까?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걸까?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왔습니다. 민준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밤 11시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4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모퉁이에 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가 알아서 해. 내가 뭘 어떻게 해.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뭐? 내 명의로 된 것들도? 유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럼 나도 끝나는 거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유진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 민준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오빠. 유진이 민준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사업이 알아. 민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전화 받았어. 어떻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명의로 된 것들 다 압류될 수도 있대. 이 건물도. 닥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움찔했습니다. 그런 소리 밖에서 하지 마.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어떡하게. 그래도 집 가자. 민준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모퉁이에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거야? 압류. 유진의 아버지가 사업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명의로 된 것들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건물도. 서연은 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곧 무너지겠구나.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민준과 유진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서연은 그걸 지켜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손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우연히 1층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관리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건물 관리비가 석 달째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확인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입금해 주셔야죠. 경비원 월급도 밀렸습니다. 청소용역비도 안 나갔고요. 알겠습니다. 건물주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냥 제가 깜빡한 겁니다. 오늘 중으로 보낼게요. 네, 그럼 믿겠습니다. 민준이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민준의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3년 전 가난했을 때의 민준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됐구나. 무너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도였습니다. 나만 무너진 게 아니었구나. 그들도 무너지는구나. 서연은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곧 폭풍이 올 것입니다. 민준과 유진의 세계에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서연은 그걸 지켜볼 것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비원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난 채로였습니다.
세입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관리를 안 하나 봐. 관리비는 받아가면서 뭐 하는 거래? 복도에서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 일이 터졌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서연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서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인 태원건설이 오늘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TV를 봤습니다. 태원건설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화면에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태원건설 회장 강태원 씨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연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반쯤 벗겨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이 동결됐으며 개인 재산도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회장의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과 차량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명예. 민준도 포함될까요? 아니, 민준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민준 명의였습니다. 그럼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태원건설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수십 개 쏟아졌습니다. 태원건설 부도 관련 업체 연쇄 도산 우려. 강태원 회장 횡령 혐의 수사. 태원건설 채권자들 몰려들어. 회수 가능성 희박. 서연은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태원건설은 3년 전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대출을 받고 투자를 유치하고 건물을 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완공된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진 것입니다. 회장의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회사도 개인 자산도 가족 명의 재산도 모두 동결됐습니다. 민준의 건물도.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민준 명의로 된 건물도 조사 대상일 것입니다.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압류될 것입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민준과 유진의 천국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이 무너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입니다. 저녁 6시 서연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앞에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구나.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남자가 관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주소 알려주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법원 명령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건물은 압류 대상입니다. 건물주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압류? 네. 태원건설 강태원 회장의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의만 박민준 씨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강태원 회장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민주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유진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주는 그냥 허수아비였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세입자가 물었습니다. 보증금은요? 일단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채권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입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사기잖아.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옆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유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떡해? 다 끝난 거야? 닥쳐. 민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울 때야? 생각 좀 해봐. 생각은 무슨 생각? 다 끝났잖아. 아직 안 끝났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유진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세입자들 보증금.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거라도 빼돌리면. 미쳤어?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범죄야. 지금 그게 문제야? 민준이 반박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 내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건져야지. 하지만 너 지금 편하게 살 생각 있어? 없으면 나 따라와. 민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유진도 따라갔습니다. 오빠, 진짜 그러면 안 돼. 시끄러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까지 가져가려고 하네. 민주는 끝까지 추악했습니다. 자기가 망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낀 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끝났습니다. 유진도 끝났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것 말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복수한 것입니다. 서연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건물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출입구에도 관리사무소에도 엘리베이터에도 붙었습니다. 세입자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이사는 언제 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우리한테 책임 없죠? 복도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방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올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급한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명품 재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문 열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열어. 서연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 민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 보증금. 뭐? 보증금 500 있잖아. 그거 내놓으라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받는 거잖아. 계약 끝나고. 시끄러워.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이 건물 압류됐어. 너도 알잖아. 알아. 그래서? 그럼 보증금 못 받아. 법원에서 다 가져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달라고.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가져가면 나는 어떡하고? 내가 더 급해.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내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버틸 수 있어. 그건 내 문제잖아. 서연이 물러섰습니다. 내가 왜 내 빚을 갚아줘야 해? 너.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뭐? 3년 전에 내가 날 잘 붙잡았어야지. 그럼 나 유진 같은 년 안 만났어.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다 내가 부족했던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민준은 늘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일이 안 풀리는 것도, 기분이 나쁜 것도 전부 서연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나가.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나가라고. 여기 내 집이야. 내 건물인데?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아, 이제 아니지. 압류됐으니까.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 건물도 아니야. 내 집도 곧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도 내놔. 민준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숨겼어? 통장? 현금? 손 놔. 서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놓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잡았습니다. 돈 내놔. 당장. 나. 서연이 밀쳤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표정으로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2년이. 민준이 서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돈. 내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나 죽어. 빚쟁이들이 날 죽일 거야. 서연은 민준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3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고 추악했습니다. 나.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경찰 불러. 너. 민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놨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목을 쓸어내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나가.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2번 말 안 해. 민준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너도 끝이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보증금 못 받아. 나처럼 쫓겨날 거야. 그때 후회해. 후회 안 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망하는 걸 봤으니까.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3년 동안 잘 살았어?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자 행세하면서 기분 좋았어? 나 무시하면서 우쭐했어? 닥쳐. 이제 다 끝났잖아. 내가 쌓아 올린 거 전부 무너졌잖아. 서연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게 바로 너야. 남의 것으로 잘난 척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연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에게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민준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끝은 서연이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 스스로 만들 것입니다. 서연은 그냥 지켜보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유진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없었습니다. 너. 유진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서연은 침착하게 유진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 오빠가 어제 여기 왔다며. 왔었어. 뭐라고 했어?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집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다 틀렸대. 너 때문이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나간다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버리고 혼자 도망간대. 다 내가 뭔 말을 한 거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무너진 거야. 뭐? 너희가 쌓아 올린 게 모래성이었잖아.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유진 씨 맞습니까? 한 남자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네네. 강태원 회장의 따님이신가요? 맞는데요.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조사받으실 게 있습니다. 조사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조사요? 아버님 명의 재산 중 일부가 따님 계좌로 이동한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유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애워쌌습니다. 가시죠. 싫어요. 저 안 가요.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유진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빠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제발. 유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유진도 끝났습니다. 민준도 유진도 유진의 아버지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심판한 것입니다. 서연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햇살 속을 걸어갔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진짜 끝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 몰라요. 위에서 난리가 났대요. 난리요? 싸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다들 나온 거예요. 서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3층을 지나쳤습니다. 4층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야.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4층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 민준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돈 다 어디 갔어?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너 혼자 다 가져갔지. 그렇지. 나. 미친년아. 민준이 유진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놓지 않았습니다. 내 통장에 돈 넣은 것도 너였어. 나 모르게. 그래서 나보고 횡령범 만들려고 했지. 내가 뭘 안다고. 민준이 유진을 밀쳤습니다. 유진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두 사람이 복도에서 뒹굴었습니다. 서로의 옷을 잡아당기고 핥히고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 망쳤어. 내 인생? 내 인생은 뭐가 돼? 너 같은 거지 새끼 만나서 이렇게 됐어. 부자 행세하던 건 누구야? 내 아버지 돈으로. 서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준과 유진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남자들을 봤습니다. 박민준 씨 맞습니까?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네. 민준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 새끼 도망가면 안 돼요. 사기꾼이에요. 나. 민준이 발로 유진을 차려고 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남자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박민준 씨, 강유진 씨, 두 분 다 조사받으실 게 있습니다. 조사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강태원 회장의 비자금 은닉에 협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횡령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고요.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시죠. 남자들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전 억울해요. 다 강태원 회장 때문이에요. 저는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요. 그건 조사 후에 밝혀지겠죠. 아니,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준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강하게 잡았습니다. 저 여자도 데려가세요. 민준이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예요. 아버지 돈 빼돌리고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 거라고요. 뭐라고?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우리 아빠 돈 노리고. 거짓말. 거짓말은 내가 하고 있어. 두 사람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서로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남자들은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두 분 다 같이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싫어요.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못 가요.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저도요. 민준도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 인생 망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요? 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엔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민준도 유진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물고 뜯으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을 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태원건설 강태원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사위 박민준 씨도 비자금 은닉 협조 혐의. 딸 강유진 씨 증거인멸 혐의 조사 중. 서연은 편의점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민준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연은 표정 없이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선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남의 것으로 잘난 척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버렸습니다. 부자인 유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아버지 돈으로 건물주 행세를 했습니다. 세입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서연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품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유도 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나은 곳이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준이야.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면회 좀 와줘.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과는 이미 끝났습니다. 3년 전에 끝났고 한 달 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서연의 인생에서 민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책을 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저 지켜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물고 뜯으며 자멸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며 쌓아 올린 성공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간 사람은 결국 더 크게 떨어집니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합니다. 서연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봤습니다. 민준과 유진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서연은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났습니다. 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힘들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서연은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닌 자기 것으로 말입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높이 날아갔습니다. 서연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높이 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서연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세상은 공평합니다. 때로는 느리게 보일지라도 결국 정의는 실현됩니다. 악인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일어섭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연이 배운 진리였습니다.